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법학생입니다. 드디어 정시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났고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방송이고요. 새해 첫 방송 첫 컨텐츠로는 작년 수시 원서 접수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순서대로 좀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첫 시간으로서 올해는 건국대, 동국대를 합격한 학생의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 학생의 내신은 2.6등급이에요. 내신 2.6등급. 그래서 근데 이 학생 소개하기 전에 올해도 작년처럼 합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랑 작년에 상담할 때 이 합격 사례 케이스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그 어머님들이 이 안에 포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학생들은요 모두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갑방고도 없어요. 제 컨텐츠 자체가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합격 사례를 얘기할 때 단순히 합격을 자랑하고 싶어서 소개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열심히 컨설팅 해가지고 합격한 학생들 소개하는 거 저도 뿌듯하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이 준비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요. 그럼 이제 요번에 오늘 소개할 학생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1번. 오늘 소개할 학생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2.59등급. 대략 뭐한 2.6등급이라고 이 정도면 2.6등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체 내신입니다. 학교는요 지방에 있는 평범한 일반고입니다. 서울도 아닌 지방의 평범한 일반고니까 정말 평범한 학교입니다. 네, 이거고요. 합격한 학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와 학과를 동국대하고 건국대인데 전부 국제 관련 학과들이에요. 네, 국제 관련.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문 계열 붙고 이런 낮은 커트라인 학과를 붙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학생들이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좀 선호하는 그런 학과를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어머님이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대입 끝나고 방학 맞이한 고3 여러분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요 날짜를 보시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네. 11월 29일 날 이제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동국대 국제통상학과에 합격을 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12월 24일 화요일 날 건국대 추합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앞에도 저랑 주고받은 메시지는 되게 많은데요. 어쨌든 걱정 많이 하시길래 괜찮다라고 이제 뭐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카톡들을 주고받았었거든요. 네, 어쨌든 결국 이렇게 됐고요.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확대해 볼까요? 내신 성적 보시면 여기 전교과 보면 전교과 내신은 2.59등급, 그러니까 2.6등급이죠. 근데 이 학생의 내신을 보면 특히 국수형사로 해보면 2.33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2.59에서 2.33으로 올라가죠. 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냐면 이 친구는 과학 성적 1학년 때 통합과학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 4등급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국수영과로 이제 과학을 포함하게 되면 2.56으로 빠지죠. 국영수로 해도 2.31이고 어쨌든 국어가 빠지고 과학이 들어가면 2.73이 되니까 이 학생은 국어 성적도 좋은 학생이구나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신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우리가 자 이제 예비 고3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2.6등급이면
내신 2.6등급이면 우리가 지원 라인을 어떻게 잡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까요? 2.6등급이면요 우리가 이제 지원 라인을 어떻게 잡냐면 교과 전형.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시 얘기할 때 일반고 수시 얘기할 때 교과를 배제할 수는 없죠. 교과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2.6등급이면 흔히 말하는 광명상가 라인에 거친다라고 봤을 때 이게 국숭세단은 점수가 모자랍니다. 이제 상향으로 넣으면 모를까? 그 내신 산출 방식이 맞으면 단국대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아슬아슬할 것 같네요. 단국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그 밑에 우리가 광명상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광운대하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잖아요. 여기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점수가 부족합니다. 점수가 부족하고 명지대 정도는 잘하면 이 정도고 우리가 상명대나 가톨릭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학종으로는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숭세단 정도 서류가 괜찮다면 요 정도를 이제 소신 상향 정도 잡고요. 소신에서 상향 라인 잡고 그 위에 건동홍 라인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홍익대는 좀 얘기가 다르죠. 건국대와 동국대 여기 정도가 현실적인 일반고 기준 평범한 일반고입니다. 좀 학교 레벨이 높다던가 그럴 경우에 좀 얘기가 다르겠죠. 요 정도를 여기는 정말 상향으로 잡고 그 위는 우주상향.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경외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중경외시를 뭐 우주상향? 이런 느낌? 근데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2.2, 2.3 정도 건국대, 동국대 이런 느낌 잡으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합격 사진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이런 거 재밌어요. 그 수험생으로서 이제 수시를 경험해 보신 어머님이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수시 합격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로 잘 가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 이럴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추합이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 아까 보면 동국대 먼저 붙고 합격하고 그리고 12월 24일 날 합격 소식이 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이제 건국대가 합격한 겁니다. 거의 문 닫고 들어간 거죠. 거의 건국대 합격했으니까 덕분에 이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붙은 학생 거의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연락을 받은 학생이 있을 겁니다. 제 나비 효과라고 하죠. 저희 학생이 합격을 해서 그 학생까지도 기회가 갔다. 아주 바람직한 순환 효과를 보여줬다. 근데 엄밀하게 따져볼게요. 이 학생이 이제 2.4등, 2.6등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성적대만 보면요. 사실 이 학생은 점수는 좀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방학을 앞둔 예비고3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잘 봐야 되냐면 이 학생이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런 걸 하려면요. 예비고3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할 때 분석을 해보면 장단점을 분석해 볼게요. 장단점 분석을 해보자면 장점은 뭐였냐? 이 학생의 장점은 비교과였습니다. 비교과 서류였어요. 일반고이지만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서류이다. 그러니까 체계가 아주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다기보다는 본인이 학과에 맞는 체계를 잘 갖췄다. 지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진로에 대한 명확성이 잘 드러나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 하셨냐면 3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국어 아까 보면 국어 성적이 좋았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하실 수 있죠.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아까 내신 성적 보시면
국어가 빠지면 점수가 2.73으로 수영과만 따지면 떨어지는데 국어가 들어 국수영어로 바뀌면 2.31로 올라가죠. 이 학생은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는 3학년 때 어문 계열로 돌리자는 얘기도 했어요. 소속 학교에서는 어문 계열로 상위 학교를 노려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어문 계열보다는 그래서 건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준비한 진로에 맞는 국제 관련 학과를 이제 노려봤던 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서류 준비는 잘 된 학생이에요. 약점은 뭐냐? 그리고 강점이 더 있었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볼 때. 그럴 때 이 학업 역량에서 보여지는 어떤 내신 수치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해석이 가능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적 상승 곡선 성적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상승 곡선도 분명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떤 수치로는 보여지지 않는 수치 말고 수치 이외의 어떤 학업 태도라던가 그리고 학업에서 보여주는 탐구력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한 나열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좀 더 풀어서 분석해주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평가가 가능했냐면 우리가 진로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어떤 걸 보냐면 그 이수 과목과 그 이수 과목에 대한 어떤 뭐라고 얘기하죠? 진로에 대한 명확성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수 과목이 이 학생이 어떤 흔히 말하는 문과이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경제나 정법 이런 거 피하지 않고 부딪혔고 진로 선택에서도 진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과목에 대한 선택도 있었고요. 심화 과목 선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창체 활동이라던가 이 창체 활동에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특이라던가 행특에 있어서의 어떤 진로에 관련된 어떤 활동이 잘 드러났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 되면 나 잘 드러나는 데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학생은 지금 잘 드러나네 이 부분들이 이 학생의 장점이었어요. 장점. 그러면 이걸 강점이라 할까요? 강점. 그러면 약점도 있었겠죠. 이 학생의 약점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요. 일단 학교가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요. 우리가 표준 편차 원점수 이런 거 따져볼 때 학교의 그 평균 자체가 많이 좀 낮습니다. 학교 평균 전반적으로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학생의 원점수는 그거 대비 많이 높기는 한데 학교 평균이 굉장히 많이 낮고 표준 편차 크게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내신의 치열함은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내신 수치 자체는요. 희망 학교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2.6등급이면 솔직히 낮잖아요. 못하는 성적은 아니지만 이 학생이 꿈꾸는 합격했던 학교 대비했을 때는 성적은 솔직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 국제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었어요. 상위권 학교. 왜냐하면 이 국제 관련 학과는요. 문과에서 특히 건동 이상의 상위권 대학이라면 여기는 흔히 말하는 특목 자사고가 많이 지원하는 구간이에요. 많이 지원하는 학과입니다.
이 국제 관련 학과는. 왜냐하면 영어에 관련된 그 자신 있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수한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확장해서 서류로 연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목자사고에서 이 국제 관련 학과는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참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고가 지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학과이기도 해요. 이 국제 관련 학과가. 이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약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국제관련학과를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강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 진로 역량에서도 일반고지만 어떤 진로에 대한 스토리 구성이 잘 되었어요. 진로에 대한 명확성이 드러나면서 읽으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겠구나라는 스토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커버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합격한 동국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동국대는 뭘 합격했냐면 동국대 합격을 볼게요.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동국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면 이 보시면 지금 이제 학교장 추천을 해놨거든요. 서류 종합 평가가 좀 변경이 됐어요. 여기가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교과를 가장한 학종 전형입니다. 이 동국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그 성적으로 10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생기부 전체를 봤는데 여기서 그 창체를 작년에는 배제했어요. 반영 안 함.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창체를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지원을 했던 데가 보시면 국제통상인데 여기죠. 국제통상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동국대 교과 특징이 뭐냐면 그 지원하는 지원자 풀이 어떻게 되냐면 동국대식 내신으로 1.0에서 한 1.4 구간이 많습니다. 여기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동국대식으로 내가 1.6, 1.7, 1.8 나옵니다. 높은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학생은 동국대식으로 내신이 얼마가 나왔냐면 동국대식 내신으로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지원을 할 때는 올해 동국대 지원 학생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고민이 됩니다. 왜? 동국대 교과를 가정한 학종인 학교장 추천 전형과 두드림이죠, 두드림. 이게 학종이거든요. 동국대 학종.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학생이 지원한 학교장 추천이고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가 평균점과 확대를 좀 해볼까요? 동국대식 내신으로 합격이 이제 1.52가 나왔고 국제통상은 보시면 이건 이제 전체 내신인데 3.7, 4.74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와 3.7등급이면 평균이 되게 낮네. 지원해 봐야지가 아닙니다. 제가 국제통상학과는 내신대가 좀 많이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학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 특성상 여기는 점수대가 뒤로 형성이 됩니다. 그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일반고 학생들끼리 경쟁했을 때에 이 학생의 강점도 극대화될 것 같아서 결국 이제 국제통상학 이제 두드림이 아닌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한번 또 볼까요? 보신 김에 한번 학교장 추천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여기 평균 점수 붙은 학생들 점수대가요. 1.4, 1.0, 1.13, 1.2 뭐 보통 이렇게 나오죠? 네, 보이시죠? 1점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절대로 그 점수가 어설프게 잘 나온다고 내가 내신이 남는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고. 그러면 동국대의 두드림 전형을 한번 볼까요? 두드림 전형을 보시면 2점대 후반, 뭐 초중반, 후반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점대가 나온 학과들은 아무래도 좀 일반고가 많이 형성이 되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래도 문 닫고 들어간 거 보시면 네, 특목 자사고 당연히 있겠죠. 그럼에도 국제통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점 자체가 많이 낮다. 그런 이유는 여기는 특목 자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는, 합격하는 그런 학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런 거고, 학과의 특성과에서 여기서 얻으실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올해 동국대 이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국대는 어떤 학과의 특징까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전형 중에 어디를 지원할지 고민할 때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는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이제 했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건국대 쓸 때 고민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건국대에 자유전공 생겼잖아요. 많은 인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린 배제하자고 했습니다. 올해는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국대. 뭐 이유는 좀 생략할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건국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국제무역학과 지원을 했고요. 50% 70% 컷 보면 여기도 이제 붙기는 합니다. 이렇게 일반고에서 붙는 학과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서 여긴 12월 24일 추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상담할 때 어쨌든 이 학생을 제가 7월달에 상담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메모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했던 그 상담 기록을 저도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해서 메모를 제가 해놨던 걸 이제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이 학생 서류를 보고 국숭은 지원 가능하고 건동까지는 비벼볼 만하다. 정확하게 코멘트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비벼볼 만하다. 그리고 그 위번이냐, 그 윗라인은 쉽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딱 맞아 떨어졌죠. 그 위는 어디 이 학생 실대 가고 싶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내신으로 건국대까지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수준으로 갔으니까 결국엔 이제 입시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시사점. 자랑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시사점은 예비 고3 시사점. 예비 고3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평범한 일반고 예비 고3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목표라는 대학이 있으시죠?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으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서류를 준비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3 학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3학년에 어떤 서류의 방향을 겨울방학 동안 대략적으로 구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비판합니다.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간혹 비판을 해요. 야, 무슨 생기부가 무슨 뭐 소설을 쓰는 곳이냐, 뭐 서류에 목숨 걸었냐 얘기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대략적으로 구성해 놓으라는 거는요, 3학년에 보면 그 어떤 과목 수강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이수하는 과목들이 있다고 하면 과목별로 어떤 키워드로 내용을 짜임새 있게 만들 수 있을지. 짜임새 있게 만든다 그러면 또 이걸 당장 만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키워드로 내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과목별 키워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만들어서 좀 그 키워드 간의 어떤 연기 요소 같은 것들 좀 한번 만들어 보셔요. 제가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는 예비 고3들 저한테 이제 문의 오셔서 이제 상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꼭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해놓으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냐면 진로 관련해서 짜임새 있게 미리 잘 준비한다면 학기 중에는요 최대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 생기부를 알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공부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능 최저 준비해야 되고요. 수능 최저의 어떤 기반 베이스 만드는 공부도 지금 이 시점에 하셔야겠죠. 아니면 3학년 1학기 이제 내신은 이제 몇 과목 안 되니까 내신과 수능을 겸해서 공부할 수 있는 수능 특강 분석하고 공부하는 거 당연히 진행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학종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영상으로는 건국대, 동국대 합격한 학생의 케이스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 올해 좀 더 이제 상향 지원한 학생들의 케이스, 학종이 아니라 교과까지도 교과 상향에서 합격한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얼마 안 한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더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그런 학생들도 시간이 되면 좀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혼자서 이러한 3학년 과정에 대한 구상이 어렵고 현 시점 대학 라인이 모르겠다면, 그래서 수시 전략을 모르겠다면 정답은 박쌤에게 문의 주세요. 저한테 문의 주세요. 광고 맞습니다. 광고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광고 맞습니다. 맞아요. 제 이메일 주소 있죠? PJS 이제 정보란에 있는 네이버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입니다. 유료 유료 상담이긴 합니다만 방향을 못 잡으시겠다면 이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따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예비 고3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황금 돼지띠 맞죠? 참 치열한 구간이 이제 되는데 올 한 해도 준비 잘 하셔서 이제 내년 이 시점에 좀 행복한 기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고 군포박쌤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역시나 저희의 심리적인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